안녕하세요. 음산한 비밀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밤 어두운 골목에서 벌어진 미스터리한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그날 밤 무언가가 우리 눈앞에서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여러 사람들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자연의 산산이라고 말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라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단순한 상상에 불과한 것일까? 먼저 이야기를 겪은 무렵에도 전 직장생활 중이었고 관대는 계속 미뤄오던 차였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겪고 난 후 저는 도망치듯 군대로 향했습니다. 이제 본 이야기로 들어가서 더 이상 군대를 미룰 수 없다는 결론이 서기 시작하자 마음의 공만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술에 절어 살던 날이었죠. 우연이라도 술 약속이 생기면 밥을 먹다 숟가락도 던지고 나가 몸을 나풀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평에 있는 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요 가게 비웠다 놀러 오려면 놀러 오던가. 업체에 택시 타고 당장만 나갈게. 이 시기에 저는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오늘은 어떻게 해야 술을 마실 수 있을까 고민이 끊이질 않았는데 제게 가뭄의 단비 같은 연락이었죠. 거기에가 친구가 말한 가게라는 조그마한 단란 주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흔히들 아가씨가 접대 해주고 그런 술집인데 친구녀점이 지배인으로 있었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참여해야 하는 이벤트 중에 이벤트였죠. 오늘은 서점고 나가고 얘들도 일하기 싫은 눈치니까 대충 가게 문 닫고 한 마셔보자. 오늘은 다녀보자고. 야, 내 친구 너 하나뿐인 거 알지? 나 진짜 너밖에 없다. 간이라도 빼달라면 주고 싶던 신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미로 잊지 못할 날이 되었던 실했습니다. 아무튼 가는 내내 실실거리며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친구의 가면은 지금은 생각 안 나지만 아파트 단지 앞 고고파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두건반 세건반하며 문을 열고 들어서 보니 벌써 향연이 시작되고 있었지요. 오 원여 일로 앉아. 그래 친구야. 문을 열고 돌아서자 저도 남자인지라 제일 먼저 보인 게 세 명의 여자와 그 사이사이에 앉아있는 남자 셋. 저는 가게 안의 분위기를 둘러보고 그래도 좀 안면이 있는 여자분 옆에 앉았습니다. 야, 너도 진정이 알지? 얘 이번에 휴가 나왔대. 그래 알지. 오랜만이다 저서가. 그래 오랜만이네. 그리고 여기 일면 요철이라고 내 오른쪽 친구야. 아 그래 반가워. 나 일구라고 해. 그래 반갑다. 여자애들은 뭐 다 보레들이로 속일 필요 없지? 예. 오랜만이네 이거 없다? 그래 차에 있었지? 근데 먼저 간 친구의 경험담을 듣는다거나 옛날 이야기들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로 시간은 흘러갔고 분위기는 뭐 흔한 술자리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추기가 돌자 누군가의 제안으로 노래를 부르는 분위기로 갔고 다들 노래 부르는데 열중하다 보니 시간은 어느새 자전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하고 노래도 부를 만큼 불렀던지라 다들 어느 정도 피곤함에 몸을 유지하는 모습들이 역력하더군요. 그런데 그때 뭔가 나른한 분위기를 확 날려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느닷없이 건물방 안에서 노래방에 가면 흔히 들을 수 있는 빵파의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야, 오늘이 아직도 노래 부를 힘이 이겨? 머리를 초래한 지석이란 친구가 의자에 깊게 기댄 채 짜증나는 듯 한마디 뱉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마시던 술이나 마시자라는 분위기로 흘러갔는데 그 소리가 한 번 더 들려왔습니다. 뭐, 뭘 더 더요?
기석은 귀찮은 듯이 일어나 소리가 들리는 방문을 확 열어제꼈습니다. 뭐요? 기석은 방문을 열고 선체로 머리 쪽을 쭉 들어보고는 밤을 다시 한번 보더군요. 저놈의 비비고 비추었노. 왜 혼자 켜지고 지러리요? 기석은 방 안으로 들어가 욕을 한번 짓거리곤 지제를 끄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한 5분 정도 지났을까요? 솔직히 그 일에 대해 크게 신경도 안 썼거니와 휘떨어도 잊혀지기에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무렵이죠. 건데 갑자기 이번엔 땅바리 음악도 아닌 뭔가 알 수 없는 옛날 노래 반주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순간 모두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귀관을 찡그리기 시작하다가 약속한 듯이 그 방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아니, 별 부끄러. 지석이 그 노래가 나오는 방으로 가더니 방문을 세게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방을 향해 걸어가 방문을 열고 그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별거 없더군요. 다만 아무도 틀지 않고 전원을 꺼놓은 기계가 노래 자막을 흘려보내고 있는 곳 말고는요. 지석 오빠, 전에 말야. 응? 나비, 전에 뭐 이런 일이 있었어. 뭐? 그때 사장님이랑 같이 있을 때였는데 말하지 말라고 했거든. 괜히 재수 탄다고. 서정일? 응. 그럼 그때들 일이요? 피. 세 명의 여자 중 시연이라는 아가씨가 그렇게 말하더군요. 얼굴에 더서운 기색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죠. 근데 이건 그녀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랬죠. 휴가 나온 지석이라는 친구만 빼고요. 분위기 싸해지네. 야, 별거 아니야. 보자 아니야? 애초에 귀신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더니 본지의 밤 안으로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는데, 일구요, 이거 너가 없건요? 응? 그러고 보니 노래방 기계가 꺼져 있는 겁니다. 야, 기정아, 이리 와서 이거 전원 꽂은 것 좀 알려줘. 진석의 부름에 밤 안으로 지석이가 들어가는데, 아마 그때 모두가 저와 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전원이 꼽혀 있는 거고 고장이나 오작동일 거다. 야, 확실하니 전원 떼었다. 다시 펴지면 진짜 귀신이겠지로. 걱정아, 내가 때려잡게. 지석이와 진석인 방 안에서 나오며 전등을 끄고는 의식적으로 방문을 세게 받았습니다. 그 순간 쾅하는 물소리가 왠지 모르게 굉장히 크게 들린 건 우연찮게도 모두 다 침묵을 유지하던 중이라 그랬을 겁니다. 고모하게 공간을 올리고 귀에 맴도는 본다는 소음. 세 명의 아가씨들은 왠지 울듯한 표정으로 나 겁먹었소를 얼굴에 써놓고 있었습니다. 샤해, 귀신 같은 게 어디 있냐. 괜히 분위기만 이상해지네. 술 좀 더 줘라, 지석아. 영철이라는 친구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일어났지만 그 분위기는 쉽게 끝나지 않을 듯해 보였습니다. 네, 지신을 해본 적이 있는데. 아, 오빠, 그만해요. 매일 오빠야. 농담이야. 지석이의 장난에 수정이라는 아가씨는 거의 울려고 하더군요. 열 군버릇을 껴왜 가만히 있는 애를 물려. 아무튼 그렇게 얼버무리는 식으로 분위기는 서서히 돌아오는 듯했고 너 점술 좀 갖다 올게. 지석이가 일어서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야, 옥난서 물 좀 갖다 줘. 영철의 외침을 지석은 들은 건지 만 건지 화장실로 가기 위해 걷는 중이었고 때마침 제 곁눈질에 환하게 들어오는 게 있었는데 바로 그 본지의 밤에서 새어나오는 환한 조명이었습니다. 분명히 확확 끄지 않았나? 그러나 생각이 정리되기도 전에 커녕 하는 소리와 함께 그 방의 문이 떨어져 나갈 듯 엄청 큰 소리를 내며 열어 제껴질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여자들은 모두 비명을 지르고 서로 껴안으며 얼음바다가 되었고
우리들은 정말 어리둥절해 겁까지 먹고는 어찌해야 할 줄을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 확인 사살이라도 하듯 다시 한번 들려오는 마음따래. 온몸에 털이란 털이 다 곤두서는 느낌과 심장이 저릴 정도의 오싹하니 온몸을 간파했습니다. 그 와중에 한 여자분이 뛰어나갔고 뒤따라 2명의 여자들이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의 뒷모습과 함께 들려오는 알 수 없는 옛날 노래 반주. 남자 넷은 서로를 쳐다보며 그 분위기를 그대로 느끼고 서 있었습니다. 너 아까 전원 뺀 거 확실하냐? 어명어지 시간을. 혹시 다른 거 뽑은 거 아냐? 지랄 마라. 노래방 기계하고 모니터만 꼽혀있는데 둘 다 빼놨다고. 야, 너도 봤죠? 진석이를 바라보자. 봤지. 나도 지금 씨발 이해가 안 가네. 지금 꼴린 거 맞냐, 우리? 꼴린 거 아니지? 멍하니 반쪽으로 시선을 향한 채 서 있는 진석의 표정은 지석의 말이 사실이라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나 군대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 겪긴 했는데. 진석은 묘하게 시죽거리는 듯한 표정으로 그 밤을 응시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다려봐, 내가 한번 들어가 볼게. 느닷없이 영철이가 방 쪽으로 발걸음으로 옮겼습니다. 요! 버럭 소리를 질러대는 지석이 수선에 들어왔습니다. 들어가지 뭐, 그냥 가만히 있어 뭐. 말과는 다르게 지석의 표정은 도란 그 자체였습니다. 화장실 가려던 것도 잊은 건지 지석은 천천히 걸어 그 문제의 방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알 수 없는 노래 반주는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고 덕분에 아까도 든 소름이 아직도 가시질 않고 있었지요. 전원 뺀 건 내가 확인했을 때 절대 다른 걸 빼질 않았어. 외출 전원 코드라고 해버려 2개가 전부인데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야. 지석은 방에 거의 다 다가가서는 제껴져 있는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문을 누가 안에서 찼을 것 같냐? 누구도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는 알고 있어도 입으로는 절대 나오지 않더군요. 그리고 그때 마치 저희 말을 듣고 있기라도 하는데 조명과 음악이 갑자기 꺼졌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정조. 다시 한번 온몸의 소음 위에 몸을 붕이 띄우듯이 타고 올라오더군요. 누군가는 불안한 듯 등 뒤를 바라보기도 하고 천장을 바라보기도 하는 중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움직임은 그 자리에서만 이루어질 뿐 아무도 걸음으로 옮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걔야. 진석이었는데 정확한 계산을 찍어부르는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나 얼마 전에 등무서다가 겪은 이야기인데 야이 저의 등머리 새끼야 지금 그딴 소리가 나오냐? 왜 욕을 하고 지랄이야? 뭐 어때? 쓸일 있잖아. 과한 소리 그만하고 조용히 닥치고 있어라. 아 새끼 예민하네. 기석이는 정말 그래 보였습니다. 표정만 봐도 우리 넷 중에 가장 불안해 보이는 표정을 가지고 있었죠. 어두움. 정말 그 말밖에는 다른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알 수 없는 공포. 조금. 기석이는 방을 바라보던 방향을 틀어 가게 입구 옆에 있는 카운터로 걸어갔습니다. 철컥. 기석이 손을 뻗어 쇳소리를 내며 열어제낀 건 차단기들이 들어있는 궤전환이었습니다. 킥 소리가 나며 차단기가 내려갔습니다. 일돈, 내가 밤에 들어가 볼게. 기석은 카운터 아래로 고개를 숙여 뭔가를 뒤적이다가 금세 손전등을 들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기우소, 너는 밖에라고 저 여자애들 보고 괜찮아졌으면 데리고 들어와. 봐요, 근데 걔들이 들어오려나? 어느덧은 그냥 두고 일단 잘 좀 달래줘봐. 멀리 갔으면 찾아보고. 알겠어. 기석이는 대답을 하곤 저와 영철을 한 번씩 본 후 고개를 방 안으로 돌린 채로 걷다가는 괜히 팔을 쓸며 뛰듯이 입구를 향해 나가더군요.
야, 삐삐라도 한번 보내는 게 낫지 않냐? 쟤들 돌려전화관으로 손에 아무것도 안 들었을 거다. 당신은 요즘처럼 휴대폰이 보편화된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일구야, 들어가자. 난? 나? 돌전화 못 따라줘. 쇼끈치를 누가 줘라. 기석은 손전등에 전환을 넣어 방 안으로 비추고 노래방 기계 앞으로 걸었습니다. 여, 들고 있어봐. 기적인 기계 옆에 쭈그리고 앉아 손전등을 건네주고 그쪽으로 비추라는 신용을 회고했습니다. 그리곤 힘을 주어 기계를 뒤쓰듬이 돌렸습니다. 그러자 자세히 보이진 않았지만 전선들 같은 것이 오르르 쏟아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기석이 나지막한 신음을 냈습니다. 뒤이어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같이 기석이 그냥 펄썩 주저앉아버렸습니다. 이런 시발. 엄한 규정으로 완전히 넋이나간 기석은 누가 봐도 얼굴에 조여원이란 글자가 새겨진 듯 보였습니다. 불빛이 벽에 반사되어 비춘 기석의 얼굴 윤곽은 그냥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야, 왜 그래? 그때까지 슬쩍 떨어져 있던 제가 당황하는 기석에게 다가갔고 저는 그제야 흘러나온 전선들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명치에서부터 뭔가가 턱 막히는 감각이 목으로 느껴지고 숨이 멎는다는 느낌이 이런 것도나 느끼게 되었습니다. 꼽혀 있었습니다. 분명 빼놨다던 전원 코드에 코드 손잡이 부분에 먼지가 쌓여 있었는데 우리 좀 누구의 것도 아니 아주 작은 마치 어린아이의 그것과 같은 손가락 자국이 찍혀있는 채로 코드는 다시 꼽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무 말도 못하고 몇 ton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입구 쪽에서 누군가가 내려오는 소리를 들었는데 누가 먼저라 알고 또 쥐 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후다닥 방 안에서 튀어나갔죠. 머리 반짝이라. 왜 달려나와? 뭔 일 있냐? 입구 쪽으로 들어서던 진석은 방 안에서 튀어나오는 저희를 동그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저린 전원에게 써줄 신경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장 제가 기석이에게 물었습니다. 너 아빠 확실히 코드 똑바로 뽑긴 했어? 뭐? 기석이 제 토롬에 오른쪽 위로 전화를 걸리며 귀간을 찌푸리고는 뭘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거닐 것 같기도 하고 멍청한 소리 하지 말고 잘 기억해봐. 저게 그냥 저절로 꼽혀있을 리는 없더라. 지지에 다시 밀어넣다가 꼽힌 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그 작은 손자국은 설명할 수 없었지만 최대한 회로를 과학적으로 돌리기로 했습니다. 진짜 모르겠다. 그런 와중에 진석이가 끼어들어왔습니다. 야, 뭔 일인데? 방에 들어갔는데 아까 뽑아놓은 코드가 다시 뽑혀있더라. 뭐? 어떻게 그렇게 돼? 야, 이걸 증거를 지켜.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안 그래도 숨 넘어갈 뻔했는데 증거를 지키고. 얘는 더 예민해졌네. 그럼 진짜 길어놓다가 다시 잡히건 아니고? 뒷기나 많이 되는 소리를 열어. 약간 정신을 차린 지석의 날에 순간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마음속에 불안이란 단어를 떠올리고 있었을 겁니다. 분명 뭔가가 있다. 야, 그나저나 여자애들은 빨리 너 물어본다. 걔가 밖에 앉아있었어. 울고불고 어디? 그렇지. 일단 좀 앉아있으라고 했어. 그러네. 기적은 많이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카운터 옆에 있는 단이식 의자에 털썩 앉아 벽에 몸을 파묻듯이 기댔습니다. 나 이거기 이상하게 있었는데. 뭐? 영철이 제일 먼저 튀어나가듯 말을 던지더군요. 네가 번 돈이 있어서? 좀 모아둔 게 있어. 내일이 거기 계약서 쓰는 날인데.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되냐? 기석이 우리를 바라보며 돌았지만
적어도 쉽게 대답할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사람 좋아서 철수까지 믿었는데 서장 TZT 이런 게 있다고는 안 했죠. 그러고는 지석은 길에 골던 몸을 일으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좀 전에도 들었던 알 수 없는 옛 노래의 멜로디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게 꺼진 그 밤에서 심지어 이번에는 천정에 있는 오색 조명도 같이 켜진 채로 말입니다. 발끝부터 타오르는 소름에 모두는 경직된 얼굴로 고개만 돌려 서로를 쳐다볼 뿐 얼어붙기라도 한 듯이 누구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야, 아까 자식 갔을 때 코들 다시 띄워놓은 거냐? 진석이 지석을 바라보고 물었습니다. 이슈를 떼고 말고 그 뒤 중요한 게 아니야. 뭐? 저건자막 지석의 말을 알아듣고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까 지석이가 차단지 때렸어. 지석이 굉장히 불안한 표정으로 카운터 쪽으로 천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차단기함은 열어진 그대로 대포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대다롭지 영철이가 나했습니다. 야, 이 전대는 어떻게 그린 거야? 뭐 하려고? 저긴 뭐를 해? 일단 재수없으니까 꺼버려야지. 거기 입구 안쪽 벽에 봐. 스위치 있을 거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차단기가 내려져 있는 방의 스위치는 정상적으로 작동되었습니다. 그렇게 불빛이 사라지고 몇 초가 지났을까? 야, 이리 와봐. 영철의 버벅이는 목소리를 들은 우린 바로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야, 나 저기 봐봐. 저거 혹시 나만 보이냐? 우리는 입구 쪽에 우르르 몰려서서 영철을 가르치는 손가락을 따라 시선을 옮겼습니다. 아지랑이? 제 머릿속에 바로 떠오른 단어였습니다. 겨울철 난로 위에 있는 주전자에서 튀어오르는 아지랑이 같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다들 멍청하게 그 아지랑이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게 왜 저게? 문득 생각이 왜라는 것까지 보달하자 갑자기 들린 오한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한이 느껴짐과 동시에 저는 등을 돌리려 했습니다. 손때 그때였습니다. 지석이가 이상한 행동을 한 것이. 지석인 구부정하게 제 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 돌아서는 그때 지석은 갑자기 목을 가로세우더니 방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뭐지 미친 새표. 거의 동시에 옆에 있던 지석이 탈모 지석의 가슴 분위를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막 출발하려는 차에 손을 대었다가 그대로 빌리는 느낌이랄까요? 지석이 가슴 벽이라도 빈 것처럼 제 풀에 밀려 튕겼고 그 모습을 본 제 머릿속에 들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걸렸다. 예전에 어디선가 들은 귀신의 호연 사랑은 힘의 잔사라느니 벼랑까지 갔다느니 하는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거의 반사적으로 일어나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한 것 같습니다. 진짜 있는 힘을 다해 진석이 뺨을 후려 갈겼거든요. 제정신이었다면 아마 굉장히 아팠을 겁니다. 제 손이 오그라들 정도로 때려버렸으니까요. 뭐야? 초점 없던 눈이 순간 돌아오며 버럭 소리를 지르고 저를 쳐다보는 지석이. 지석이 그 와중에도 엄지를 들어 보이며 싱긋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사델리를 때려? 지석은 처음엔 화를 표출하는 듯 하더니 그러다 곧 움직임을 멈추고 주춤거리며 말했습니다. 나 아까 몸에 있었는데. 그때 바깥쪽에 가장 가깝던 영철이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지석의 팔목을 채듯이 잡고는 끌고 나갔습니다. 야, 너 성대서 본 귀신이 여기까지 붙어왔나 보다. 뭔 소리야? 일단 닥치고 얼른 나가자.
그렇게 영철과 지석은 밖으로 나갔고 뒤따라 기석과 저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뒤를 실컷 돌아보려 했는데 돌아보지마. 기석이 제 어깨를 툭 치듯이 밀고는 굳은 자세로 걸어나갔습니다. 그 아지랑이, 뜨거운 주전자 위에 피어나는 정말 그 아지랑이 같은 모습. 노래방 기재가 그 사이를 들여서 그랬던 걸까요? 그 자리에 있던 4명 모두가 석연히 볼 수 있었던 그 일렁거림.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빠. 둘은 사귀는 사이였던 모양입니다. 시연이라는 아가씨가 기석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저라, 일단은 이대로 문 닫고 내일 밝으면 다시 오자. 나도 지금 정신으로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 오빠, 정말 괜찮은 거야? 연신 묻는 그녀는 당장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을 주위에 서서 지켜보는 우리들도 정말 괜찮은 건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그곳에서의 일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분위기 우울한 상태에서 보평 먹자골목으로 가서 한 잔을 더 기울였고 새벽 4시 정도가 되어서야 집으로 향하게 되었는데 그때 자로 집에 안 가고 왜 그곳을 갔는지 지금 생각해도 모르겠네요. 후일 반이라면 기적인 그 계약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잔우 좀 센 친구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곳에 없지만 부평에서 호트칙을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 시연이란 아가씨랑 결혼해서 잘 살고 있죠. 그리고 가끔 놀러가면 그 녀석은 웃으면서 잘도 그때 이야기를 하네요. 이런도 참 정사는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 밤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많은 비밀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죠.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그날 밤 무엇을 목격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단지 우연의 일치였던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계속해서 음산한 비밀들을 풀어나가기를 원하신다면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저는 음산한 비밀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까지